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호랑나비.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입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봉, 이봉규 봉봉브라더스. 봉침이냐 대리대냐 의격따짐이 아니고 논리로 승부를 가리는 정치파발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도 약간 더위하고 가뭄 약간 씻어줄 만한 단비가 좀 내리긴 내렸어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데, 자, 윤 대통령의 그 인선과 관련해서 검수완판이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민변도 도배하지 않았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은 1차원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고요. 일단 그 대통령 발언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언론이 그 팩트 체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장차관급 비서관들, 장차관급하고 비서관들이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민변 3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변이 다 도배를 했다. 이 말씀은 너무 과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어떤 단체나 조직이 뭐 내각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도배라는 게 네. 그 뭐 기둥이고 천장이고 싹 그 똑같은 색으로 발라야 그 도배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발랐어도 도배한 거지. 그리고 아니 솔직히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아니 임기 초만 그랬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민변 출신들이 각 요소에 다 뿌리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예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아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뽑았겠지. 최일고 앵커도 절대 안 뽑았을 거예요. 안 뽑았죠. 갑자기 노코멘트 안 뽑은 사람들이 저런다고. 그러면 윤석열을 뽑은 사람 이봉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수사하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너무 권력형 비리가 수사 안 하고 뭉갠 게 몇 년간은 뭉갠 게 너무 많다. 이거 수사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검찰 출신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이 그 금융감독 수사하는 부서를 추미애가 없애버렸어요. 그 부서를. 그러니까 그거 부서는 없앴는 대신에 금융감독위원장은 검찰 출신이 가서 밑에 수사관들, 금융수사의 전문가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은, 애국 시민들은 응원하는 겁니다. 아, 잘 뽑았구나. 역시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기회를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릴게요. 자, 5년 내내 민변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분들이 36명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 5년 내내 이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 중에 70%가 25명이 어디에 근무인지 아세요? 법무부예요. 그러면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또 요직에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 숫자도 숫자지만 정말 그 적재적소에 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가.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지 검찰이나 법제처장 이런 데는 이해가 돼요. 검찰이 가는 게. 그런데 금감원장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은 금융기관에 관련된 관리 감독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파헤치기도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는 거 있고요. 거기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넘겨서 검찰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복현 이분도 검찰에 있을 때 그 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든가 문화체육부 장관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든가 방통위원장을 검찰 출신 임명했다. 이러면은 그런 비판이 타당한데 이복현 이 양반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학을 나와서 물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검찰 출신이지만 금융범죄 요 분야의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낸 건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게요. 네. 범죄에 대한 전문가지 금융 전반의 전문가는 아니다. 네. 금융도 전문가예요. 금융 범죄. 출신이에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검찰 출신 강수진 교수는 이제 후보군에서 배제가 됐다 이러는데 이 청와대에서 이 검수완판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같은 사람이 저렇게 길길이 뛰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말을 좀 저런 사람들 말도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건 좀 양보를 하신 거지 뭘 그래요. 아유. 오늘 아주 여유가 넘치십니다. 뭐 대본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본도 아니 마치 저 군인이 전장터에 너무 하시는 거 소총 안 들고 아니, 오신 저 거예요. 양반은 하도 우기니까 대본이 소용이 없어요. 하도 우겨가지고 우기는 이봉규 그 선생님 심판관도 그 중립이 약간 의심스럽고 이러니까 네. 검수완판, 검사완판 비판과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뭐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국민의 자유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그런 인재풀의 한계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래도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권성동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좀 들으셨는데 CBS.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청사 출근하면서 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권 대표하고는 또 다른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묻는 말에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면 해야죠.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국가대표 뽑는데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 손흥민 하나라서 그렇지. 거기 토트넘에 손흥민급이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표팀에 5명 다 발탁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실력이 있으면 그 대표팀에 맞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유능한 사람들이 왜 검사 위주로 가느냐 이런 비판이겠죠. 근데 지금 부서는 지금 뽑은 데는 유능한 검찰이 가도 좋은 데니까 금융감독위원장 특히 그런 걸 잘 뽑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융감독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금융 전문가 가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수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는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검찰로 이관해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 최진봉 교수가 왜 저렇게 길길이 뛰냐면 저 양반 저쪽에 있는 분들이 요게 이제 라임 옵티머스라든가 전혀 요게 이제 쭉쭉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는요. 지금의 여당의 관련자들도 많이 연관되고 있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조사해야죠. 수사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금융감독원장을 하는 게 맞지 보검찰 출신이 가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법제처장 이런 데는 가도 돼요. 저는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보훈처장에도 검찰 출신이 가고 국토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가고 통일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가고 이제 이거 말 이렇게 따발총으로 쏴야 되니까 이 고사포가 머뭇머뭇한다. 내 따발총 아니 이게 이 말만을 잊어버리게 만드네. 한 청취자께서 이봉규 박사님한테 이봉규 박사님 전 정부 사람들에게 존칭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청취자 의견도 있고 붙여드려야 직함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인선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또 인선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기조실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장보다 어찌 보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신 이 조 변호사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한규 법제처장 지금 법제처장 가신 분 이분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취소 소송 담당자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장모 되시는 분의 변호를 맡은 분도 아마 어디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아무리 뭐 즉 100번 양보해서 저는 이분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지기 전에 자기 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변호를 했던 분을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은 그 자체로 비판이 될 수 있어요. 최진봉 교수가 지금 땡벌 침을 쐈으니까 들이대셔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그리고 임기 초에 뭘 해야 되는지 5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정권하고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맞짱 뜨고 그다음에 법치주의 살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느닷없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정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법치가 뭉개진 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감독원 그게 이 권력형하고 굉장히 복잡한 수사입니다. 그게 간단한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보내서 권력형과 기업과 금융 간의 이 고리를 완전히 이번에 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인력풀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이제 최진봉 교수 같은 이제 저런 비판이 나오는데 비판이 나와도 이거는 잘 밀고 간다. 저는 그렇게 봉침 한 번만 짧게 쏘시고요.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만 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측근들을 쓴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짧게 쏴주세요. 네. 검찰총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검찰에 관련된 사람만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썼잖아요. 대통령이 되셨으면 정치인이 된 거고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적 성향들이 드러나도록 행동을 하셔야지 너무 아직도 검찰에 쌓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다시 꺼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뭐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론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약간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가 오늘은 또 아침에 뭐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통합, 국민 통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MB 사면론을 좀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너무 오래 계셨고 그냥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오래 이제 감옥에 있었던 예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고 그다음에 몸도 여기저기가 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행사할 수는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또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뭐 대선 때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 자, 두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봉규 평론가께서 들이대시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자꾸 반대를 하면은요, 그러면 굉장히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친이 친박 무슨 이런 걸 떠나서 자 그럼 법대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5년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럼 똑같이 5년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복수의 보복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 무리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그 복수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검찰을 탄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 그럼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 보수가 잡았을 적에 그걸 만약에 반대하고 나서면은 아 그래? 그러면 또 그래 또 수사한다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알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하면 봉침.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면 그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론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론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말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광복절 특사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또 형 집행정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특사해야죠. 특사로 가야 된다. 그럼요. 최진봉 교수님은? 아마 이제 형 집행정지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이나 뭐 역할을 보면 아마 집행정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거는 아마 사면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등비등하게 당선이 됐는데 법치 이런 위주가 온 국민이 바라고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짤막하게. 지금 써주신 분들도 한 국민의 뭐 40-50% 많은 50% 적으면 40% 있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떠니? 나머지 50%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국민이야. 이봉규도 세금 내고 국민이에요. 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50%는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임기 초부터 하나껏 국민 얘기를 대는데 국민이 그 자기들만 국민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국민인데.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편의 의견도 경청해라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또 지지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라. 그분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듯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들어가세요. 듣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전진석 의원 그동안 SNS로 설전을 벌이더니 이제는 언론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갔잖아요. 윤석 대표가 오늘 오늘 귀국하나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도 올렸대. 마지막 올린 게 또 무슨 방망이 같은 거 올렸어요. 그래서 육모 방망이를 올려가지고 정진석 의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대표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고요. 엄청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세요, 이봉규 박사님? 최지훈 박사도 아름답지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됩니까? 일개 국회의원이 그래도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인데 표현이 당 대표인데 야당도 아니야. 집권 여당의 대표야. 그건 나이가 젊고 뭐 이걸 떠나서 그 정도는 이제 판단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는 사심이 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간 것도 그 윤리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 성범죄 그 의혹으로 윤리위에 올라간 걸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약간 그 카바라고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서 거길 가는 것도 개인 정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감정이 나쁜 이 정진석하고 맞짱 뜨는 건요. 이거는 이준석으로 보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여기서도 다루잖아요. 온 매체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이준석 이름이 우크라이나 가 있는데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인은 부고만 빼놓고는 이게 기사에서 방송에서 다뤄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진석 부의장 얘기대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정치하는 거죠. 자, 최진봉 교수님 짧게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보면 자기 정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계속 부각돼서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다.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막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러는 모습들 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건 타율이 괜찮다. 요건 안타입니다. 이거 안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유, 가끔 가다가 전양반이 30분 방송하면 한마디 정도는 올바른 얘기 하더라고. 자, 그러면 자, 짧게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나온 1심 벌금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이거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좀 작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엄청난 영향을 그냥 우리가 보통 이봉규 같은 허찮은 사람이 허위 사실을 해도 벌금 저 정도 받아요. 그런데 유시민 그때 당시 이사장이 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큰 방향이고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이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아니 은행 계좌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검찰 조직 전체를 훼손한 거예요. 은행 사찰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은 사찰을 안 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 맞는 것 같다. 작다 이거죠. 오히려 작다. 네, 오히려 작다고 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너무 세게 한 거죠. 징역 1년은.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었냐. 정말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 본인이 물론. 그렇지만 의도성이 없다는 점에서 본다고 자, 그래서 하면 오늘 판결.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오늘은 MB 사면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 여론 잘 살피고 하세요.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이어서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죠. 빨리 하세요. 예상한 대로군. 예상이 했답니다. 이봉규.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예.